당신이라면 요즘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창고에서 시작한 사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이디어와 집념으로 세상을 바꾼 인물,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그의 시작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이루어냈죠.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참 잘 나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빈살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했죠.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이조스는 1964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앨버커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은 이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테드 조겐슨과 어머니 제클린 자이스는 당시 각각 18세, 17세였고 둘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베이조스는 어린 시절 많은 변화를 겪었고 특히 부모님의 유언과 어머니의 재혼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성이 베이조스인 이유는 어머니의 재혼 상대인 쿠바 출신의 미겔 베이조스 때문입니다. 미겔은 아무런 미천 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엑슨의 경영진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고 제프 베이조스의 삶의 중요한 롤모델이 되어주었죠. 베이조스의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그의 외할아버지 프레스턴 자이스입니다. 프레스턴 자이스는 미국 국방부의 연구기관 DARPA에서 우주공학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제프는 어릴 적부터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의 텍사스 농장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 경험이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레스턴 자이스는 제프에게 도전과 혁신의 중요성을 심어준 사람으로 제프는 이 농장에서 자신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제프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사용해 친구들과 스타트랙 게임을 하며 컴퓨터에 매료되었고 집에서는 동생들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훗날 아마존을 창업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제프 베이조스는 플로리다의 팔메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학을 전공하려 했지만 양자역학 수업에서 자신이 물리학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전공을 컴퓨터 과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을 훗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로 꼽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제프는 이 선택 덕분에 미래의 거대한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제프 베이조스는 여러 대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무명의 벤처기업인 피텔에 입사해 통신 프로토콜 개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곳에서 베이조스는 짧은 시간에 성과를 인정받아 기술 및 사업 개발 담당 부책임자로 승진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퇴사한 후 뱅커스 트러스트에 입사했습니다. 이곳에서 베이조스는 10개월 만에 최연소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곧 디쇼라는 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디쇼에서는 테크놀로지 기반 트레이딩 전략을 담당하며 경력을 쌓았고 이 시기에 그는 아내 맥켄지 스콧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성공적인 경력에도 불구하고 베이조스는 평범한 대기업 경영자가 아닌 무언가 더 큰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달은 것이죠. 1994년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구상한 사업은 인터넷 서점이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아마존의 시작이었습니다. 베이조스는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약 200만 달러의 초기 자금을 모았고 그 중에는 새아버지 미겔 베이조스의 투자금도 포함되었습니다. 제프는 아마존이 성공할 가능성을 30%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사업의 위험성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겔은 제프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으며 그 신뢰가 결국 오늘날의 아마존을 있게 한 것입니다. 1995년 시애틀의 작은 창고에서 세대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시작한 아마존닷컴은 일주일 만에 미국 전역과 전 세계 45개 도시에 책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년 후 1997년 아마존은 주당 18달러에 상장되었고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여 오늘날에는 주당 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마존은 순수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해 종합 쇼핑몰로 거듭났으며 이를 통해 닷컴 버블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마존이 창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아마존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2001년 리먼 브라더스는 아마존이 1년 안에 파산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그로 인해 아마존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최고 100달러를 넘었던 주가는 2002년 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베이조스는 이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 종합 쇼핑몰로 전환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베이조스는 공격적인 경영 전략으로 킨들 파이어, 아마존 웹서비스 AWS 등을 내놓으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아마존 웹서비스는
오늘날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마존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바로 그가 2019년 결혼 생활, 25년 만에 아내 맥켄지 스콧과 이혼을 발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베이조스는 워싱턴주의 법에 따라 결혼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의 절반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금액은 무려 350억 달러, 하나로 약 43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이혼의 배경은 베이조스의 외도 문제였고 이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맥켄지 스콧은 이혼 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여성이 되었으며 베이조스는 자신의 아마존 주식의 절반을 나누어 주게 되었죠. 베이조스의 외도와 관련된 사건은 그저 사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베이조스의 휴대폰을 해킹해 그의 외도를 폭로한 사건은 베이조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국제적인 이슈로 번졌습니다. 이 해킹 사건은 베이조스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뻔했지만 그는 언론을 통해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극복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내 개인적인 사진이 발행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협박과 부패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선언은 오히려 미국 내 여론을 그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고 그의 기업 이미지는 큰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이조스는 단순히 사업가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늘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을 유지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투력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고객에게 집중하면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경영 철학이 그를 세계 최정상급 기업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개인적인 논란과 어두운 면도 존재했으며 그가 겪은 사건들은 그를 더욱 복합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베이조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의 도전 정신과 집념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의 사적인 실패는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는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다면 언제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